네, 박 교수입니다. 창업중심대학이 이제 떴다고 해서 급하게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6년도 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한 15페이지 정도였는데 10페이지로 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했었던 부분들을 이 10페이지 안으로 좀 조정해야 되는 부담이 좀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10페이지 안으로 좀 줄여서 작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음, 우선은 이 창업 중심대학 사업들을 좀 보면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의 어떤 틀을 비슷하게 이제 따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조직 구성, 이 보면 앞글자를 따서 PSST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툴은 그대로 이제 유지해서 가는 걸로 보입니다. 뭐 문제인식에서는 말 그대로 이 필요성이죠.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떻게 그것들을 실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성장 전략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사업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요 PSST라는 틀은 그대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15페이지 정도에 작성했었던 거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쉬워졌느냐, 아니면 어려워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기에는, 10페이지만 작성해도 되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네. 훨씬 우리가 쉽게 작성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작성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죠. 다만, 이 절대적인 작성량은 줄었지만, 반면에 우리가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내용을 10페이지 이내로 다 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작성량은 줄었지만, 반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은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페이지 이내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을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를 좀 보시면 사업계획서는 목차 페이지를 제외하고 10페이지 이내에 작성 공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라고 한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전 페이지가 목차고 여기서부터가 아마 이 카운팅이 되는 페이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 현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빈칸을 좀 채워서 완성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첫 페이지로 카운팅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창업 아이템의 개요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뒷부분을 작성해서 이게 이제 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P가 될 거고, 이거는 S,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S 해서 T는 없고 PSS까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 뒤에 본문에서 작성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완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틀을 뭐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P가 나오네요. 요 내용을 보시면 창업 아이템의 배경, 필요성, 결국은 왜라는 부분이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 근거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쓰시는데, 우리가 여기 쓸 때는 그 가이드라인 보시면 외부 내부의 어떤 동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Y라는 게 크게 외부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그 자체에 대한 사회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외부에 우리가 관찰 가능한, 입증 가능한 여러 가지 변화들, 요인들을 우리가 이 사업의 배경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요인들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인들 이외에 내부적으로 내가 경험했거나 내가 학습했거나 혹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거나 창업자로부터 기인하는 이런 핵심적인 요인들을 또 설명해서 중요한 건 이제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인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업자인 나 또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다라고 좀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많이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면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인데 이거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사업의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핵심적인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글로는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요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먼저 정의를 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여성층이고 샐러리맨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고 정량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정의한 정성적인 어떤 타겟 고객에 대해서 수요의 어떤 그 규모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 규모 안에서 우리가 몇 프로의 정도의 고객들을 핵심 타겟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우리만의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 해석이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도 반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데이터를 좀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3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이제 4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실현 가능성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왜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사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 결국은 이제 사업의 어떤 제품, 서비스로 조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사업을 한다라는 건 결국 제품이든 서비스든 어떤 그 재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배경이나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솔루션은 재화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화에 대한 페이지가 이제 4페이지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개선, 준비 현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사업의 배경, 그 다음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 정의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 결국은 재화가 종단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문제를 이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화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거를 개발해 왔는지 이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 글씨는 이제 저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 페이지 안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칸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정의 같은 것들도 개조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좀 작성을 해야 되고 해결책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이제 기술성이라든지 뭐 기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뭐 서사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든지
이런 기술은 이런 게 도움이 되고, 뭐 이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 어떤 서사적이거나 내러티브한 얘기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얘기들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 페이지는 그 창업 아이템의 실현 및 구체화 고도화 방안인데, 이거는 이제 이 창업 중심대학 기관에서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여기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사실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지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창업 아이템이 완전히 개발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기관이 뭔가 해줄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솔루션은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서 뭔가 개념도 정의를 하고 설계안도 뽑았고, 뭐 초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창업 아이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재 그 솔루션의 예를 들어 기술적 이슈를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기술적 이슈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든지, 디자인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든지, UI 같은 것들은 UI, UX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든지, 이런 우리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고도화를 할 건지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관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기관이 어쨌든 자기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을 정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존의 아이템 그리고 어떻게 고도화할 건지까지가 4페이지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틀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 아래표에 작성한 단기 내 산출물을 근거로 최종 점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자들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기관은 뭐 3월이든 4월이든 12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의 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요거는 정해진 틀인데, 요것도 이제 채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전체 사업 단계로 좀 돼 있고, 위에 이제 첫 번째 표는 단기, 약 한 12월 어라운드로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보시면 앱 개발물이 최종 산출물일 수 있고, 뭐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뭐 될 수도 있고, 뭐 기업의 팜플렛이나 아니면 앱 말고 또 기술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있다면, 뭐 그런 것들도 성과물로 우리가 적어서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중장기 최종 산출물인데, 요거는 이제 협약 기간 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차 혹은 3년차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되게 되고, 뭐 그 기간 동안 그 이후에, 요거는 기관 지원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 성과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참고적으로 이 심사 단계에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고, 왜냐하면 대부분 지원 사업 1년 정도만 생각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팀들을 좀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뭔가 좀 수정을 한다거나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6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6페이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제 계획 부분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성장 전략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먼저 이제 나와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그 사업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적인 관계, 즉 어떤 사업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사업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객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많진 않아요. 한 절반 정도가 되고, 그 다음이 창업 아이템의 시장 진입 등 사업화 전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위에서 설명한 사업적인 구조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 홍보를 할 거며, 어떻게 우리가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담아주는 겁니다. 온라인도 있고, 요즘 오프라인도 좀 있고, 뭐 온라인 같은 경우도 채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어떤 채널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점에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6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사실은 함축적이고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야겠죠. 그리고 이제 7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전략적인 것도 다 끝났고 이제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자금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사업 전체 로드맵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업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3년이라면 3년, 1년이라면 1년이란 기간 동안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고 비용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자금 흐름도 수익 모델이 여러 개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다구간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준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자금은 어떻게 비용은 어떻게 되고 모형을 좀 만들어서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전체 로드맵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좀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네요. 이것도 전체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많이 잡거든요. 3년 동안 어떤 목표들을 이뤄갈 것인지를 좀 적어주시고 또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는 이 전체 사업 단계가 아니라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26년, 26년, 26년 요 정식 출시까지를 우리가 1차 년도로 잡았다면 요 1차 년도에 대한 협약 기간 내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밑에다가 별도로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달라고 하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시제품 설계로 이렇게 하나가 돼 있지만 시제품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세부적인 단계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래프 도표는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전체 로드맵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도표는 자기들이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 업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를 좀 별도로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페이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9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드디어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 본 지원 사업 외에 필요한 자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용도로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 단계 자금 조달 전략이라고 해서 시점, 규모, 전략,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영업 범위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마찬가지로 시점, 규모, 전략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상이 있지만 창업 지원금, 그리고 크게 정책 자금, 융자, 그리고 벤처 투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요런 창업 지원금인지 자금인지 벤처 투자인지 맞춰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건지까지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거는 왜 요구를 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 지원 사업 1년 만에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팀들을 우리가 평가를 좀 하고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요 부분을 작성하는데 좀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게 8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보시면 사업비 집행 계획인데 요거는 이제 양식이 주어졌죠. 이 파란색 부분은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창업 중심대학에서 지원하는 약 1억 원 이내인데 실제로는 아마 뭐 5천에서 7천 정도가 될 텐데 이 금액을 어떤 항목들로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이제 적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재료비도 쓸 수 있고 외주 용역비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음, 요거는 항목에 맞춰서 이게 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이제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이 보시면 항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적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요 8페이지 후반과 혹은 조금 길어진다면 9페이지까지도 좀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은 9페이지 마지막 부분은 조직 구성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선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죠. 이 첫 부분은 대표자의 역량, 대표자의 경력, 능력, 뭐 학력, 어떤 그 리소스들,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셔야 되고 이 부분 사실은 적는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그 요구되는 역량을 진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경영 기획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역량에 맞춰서 어떤 경험들이 있고 어떤 뭐 역량이 있고 뭐 이런지 근거와 맞춰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페이지로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대표님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조직원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고용을 할 조직원들 이렇게 해서 그 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팀 외부의 사업적인 파트너십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파란색 글씨 보시듯이 제품 서비스의 어떤 연구 개발 단계부터 우리가 사업적인 단계들이 좀 많죠. 뭐 생산, 그 다음에 뭐 영업, 홍보 해서 요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혹은 확보되어 있는 이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 그리고 요 주어진 표 안에다가 그러한 어떤 어, 파트너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 좀 담아주시는 거. 그렇게 10페이지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페이지 한 개로 하지만 이 페이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핵심적인 답안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답안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창업자의 진술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 뭐 통계면 통계, 도표면 도표,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죠.
10페이지 안에 작성하시기가. 그래서 창업중심대학이 지금 오늘 막 공개됐기 때문에 요 내용도 좀 확인하시고, 아마 작성을 안 하셨다면 요 강의를 좀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쉽게, 아마 뭐를 물어보는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는 조금 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